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어 붐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아예 한글로 글을 써 올리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어 타임라인 속의 꿀잼 신풍 멘붕 등 한글 은어가 유행하는 것을 보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어디서 이런 표현을 배웠을까 흥미도 솟는데요. 개중에는 맞춤법이나 어법이 어색한 표현도 적지 않아서 어딘가 인터넷에서 긁어왔거나 자동 번역기를 돌렸구나 싶어서 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크크 나하 등의 한국에서 웃음의 상징으로 자주 쓰는 자음 표현도 출몰하고 축하한다는 뜻의 축하 진짜 을 뜻하는 등 한국의 기성 세대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초성놀이도 눈에 띕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죽박죽 비석인 신조어도 있다. 예를 들어 바무사는 우리말의 감사를 가타카나로 표기한 것으로 SNS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인데 일본어로 한다는 뜻의 스루가 결합해 가모사스루라는 동사가 되기도 하는 형식입니다. 일단 동사로 변신하면 다양한 어미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하이브리드한 표현이 한층 다양해지는데요. 진짜 소래나 같은 은어 표현도 있죠. 진짜는 우리말의 진짜를 일본어로 표기한 것인데 여기 그건 그렇지 정도로 번역되는 구어 표현 소래나가 붙은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맞아 정말 그렇지라고 쿨하게 동조하는 관용구로 즐겨 사용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반응은 SNS 속 한글 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으니 오히려 반감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한국어 유행이 쓰러질 줄 모르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에서 한국어를 활용할 여지가 늘었다거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졌다는 등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도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실용적 이유와는 별도로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글을 올리는 것이 그 자체로 유행에 민감하고 세련되었다는 이미지를 준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SNS의 한글 붐은 한국 대중문화에 친숙할 뿐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0대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한글은 세련되고 쿨한 최신 트렌드다. SNS 계정에 한국어 표현이나 한글을 올리는 것은 자기과시적 유희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 2000년대 초반 드라마 겨울 연가에서 한류 붐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세련됨보다는 편안함, 새로움보다는 친숙함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었는데요. 이때부터 한글에 대한 호감이 커지고 배우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이웃 나라에 대한 문화적 관심과 호의를 반영한 것일 뿐 한국 혹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매우 높았다고 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 층에게는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그 자체로 최첨단, 세련됨, 멋짐, 깔끔함 등 긍정적 이미지를 어필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SNS에서 한국풍은 최고로 인기가 좋은 해시태그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이나 한국 문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가장 핫하다는 장소, 요리, 패션 등에 관한 정보에 어김없이 한국풍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습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 놀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일본 국내의 한국풍을 최대한 끌어모아 한국을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즐기자는 코로나 국면에 생겨난 신풍조입니다. 한국의 컵라면과 소주, 치맥 세트 등을 준비하고 K-팝 아이돌의 라이브나 드라마 영상을 보면서 호캉스를 즐기는 것이 전형적인 놀이법인데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룸에 한국식 안주와 소주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호텔 패키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일본 사회가 한국 문화에 대해 갖는 관심은 아예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일본 젊은 세대의 문화적 호감을 독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일본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기호는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된 사회적 인식 속에서 한글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글과 말이 뒤섞인 잡종적 언어를 피진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식민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피진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지역에서 현지 언어와 뒤죽박죽 섞여서 이상한 영어가 한동안 통용되곤 했죠. 수많은 피진들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졌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피진을 모국어로 삼는 인구가 많아지면 독립적인 언어 체계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만나고 섞이고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인데요. 일본의 SNS에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이는 현상도 서로 다른 두 언어가 혼용되고 변형된다는 점에서 현대판 피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식민주의 시대의 피진은 폭력적, 강압적 지배의 부산물이었는데요.
비록 그것이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피지매자에게 지배자의 언어를 받아들일 것을 강제하는 일방적인 과정이었죠. 이에 비해 요즘 일본의 SNS에 출몰하는 한국어 피지는 문화적 호기심과 자발적인 호감에서 시작된 언어 유희라는 점에서 성격이 판이합니다. 스마트폰과 자동 번역기 앱을 이용하면 외국어 장벽쯤은 수월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인터넷 정보 환경 속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언어 놀이가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오래전부터 일본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즐겨왔다. 가의, 오이시 등의 간단한 일본어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친숙합니다. 폼나는 패션이나 음악 등에 대해 간지가 있다고 표현하는 등 악의 없이 일본어를 섞은 부어 표현도 적지 않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일본어 피진이 유행해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에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과거와는 달라진 한국의 문화력 차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류가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날을 기대합니다.